자, 저는 이 보수 내부의 한계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념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존재하지 이념이 사람 위에 있을 때 나타나는 지금 문재인이나 한국의 친북 좌파들의 행태가 우리가 지겹다. 저게 진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패거리를 지어서 어울려 다니면서 나라를 흔들어 제끼고 망쳐가는 행위가 정말로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저들보다는 훨씬 나아져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좀 뭔가를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뭐 이러면 문정권이 무너지면 이제 정권 되찾아오면 된다. 이제 그것까지만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바탕은 뭡니까? 자신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오의 정치를 생각하죠. 자, 이 정권 너무 밉다. 그래서 이놈들 빨리 쫓아내야 된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과연 이들이 찾아와서 이 상태로 감당이 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실패한 보수 정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문재인이 너무 싫지만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 정권도 잘한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보수로 돌아가고자 죽도록 싸울 그런 목적이 있느냐? 저는 목적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문이 싫지만은 그런 보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요. 문을 탄핵하자. 어제 누가 나한테 물었어요. 문을 탄핵에 동의하냐? 제가 아주 건방진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 뉴스 브리핑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런 걸 나한테 왜 묻냐는 겁니다. 자, 저도 탄핵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지요. 그런데 현재 보수의 실력과 수준으로 문을 탄핵시켜요? 내가 볼 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대중들 스스로가 한국 보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집회 나가는 사람 입장이나 맨날 컴퓨터 안에서 자판 때리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세상이 곧 뒤집어질 것 같죠. 그걸로 장사 잘해 먹고 있는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몰락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터진다. 뭐.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말 안 하는 다수가 문도 싫지만은 그렇다고 너네들이 정권 잡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엄청난 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문이 무너져도 한국당이 현 상태로는 정권 못 잡습니다. 그럼 누가 잡냐? 제3의 뭐가가 튀어나와서 쓸어가 버리겠죠. 프랑스의 공화당, 사회당 둘이가 티격태격 싸우다가 갑자기 뭐 애들 같은 마크롱이 튀어나와서 어원 하나 없이 대통령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곧 이어진 총선에서 지 당 만들어가 그냥 당시 공화당, 사회당을 군소정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대중을 명목적으로 한 예스냐 노냐를 선택을 강요하거나 저놈이 틀렸으면 이게 옳다라는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갔을 때 이제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 몇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했으면 그래도 정치라는 게 완벽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보다는 조금만 나아도 저절로 이기기도 하니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투쟁을 제대로 하느냐. 머리가 나쁘면 투쟁이라도 앞뒤 가리지 않고 원론적으로 잘하면 됩니다. 옛날에 거기서 투쟁을 잘해서 머리가 좀 안 돌아가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돌아가면 비전과 대안을 갖다가 아주 현실적으로 내야죠. 저는 자기 스스로가 앉아서 한 너댓 시간 고민해서 현재 한국에 있어서 경제 정책이, 사회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국민의 공감을 적어도 30-40%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그냥 정치적으로 결제하고 결정 내리는 행위 외에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의 경제의 문제는 뭐다? 사회의 문제는 뭐다? 안보의 문제는 뭐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시급한 개혁 과제는 뭐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러프하게라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사고 체계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 하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나오는 엉뚱한 동문서답이나 이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문을 보고 답답했죠. 그 전번에 대선에서 나온 후보 대부분을 보고 답답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를 거기 보내본들 그 사람들보다 좀에 낫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게으르면 머리라도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요, 사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다수의 서민에 대한 애정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음속에 날이 추우면 어려운 사람들이 적어도 힘들지 않겠나. 날이 더우면 이 더위에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자기 마음에 감정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 좌파들은요, 돌아서서는 강남에 사는 상류층이 되지만은 또 문을 열고 탁 나가면 어느 날 서민의 삶에 동조하고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쇼라도 잘합니다. 감정이 그러진 않은데요. 그런데 우파라는 사람들은 이건 어색해도 너무나 어색해서 감정도 그렇지 않지만 쇼도 못하고 억지로 사진용 연출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렇게 개판을 쳐도, 지금 역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개판을 치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정권 말이에요. 총체적 개판을 쳐요. 한 군데서 개판을 치면 조금 나은 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고, 또 지가 머리가 모자란다 생각을 하면 머리를 빌려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손대지 않고 권한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전방위를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을 모르고 시키는 거예요. 모르고 시키니까 밑에서는 그냥 하는 척 흉내만 내면서 전부가 사고가 되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과연 한국당의 현 지도부는 얼마나 다르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요, 모든 우파가 힘을 합치자 황교안이가 유승민의 러브콜을 했다. 어제 황교안이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우파 세력이 문재인의 폭정을 막아내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좋은 말이죠. 저는 황교안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문의 폭정을 막아내는데 힘을 합치고 앞장을 섰냐? 저는 절대적으로 정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봅니다. 그건 뭐냐? 높은 자리에 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 열심히 싸워야 되죠. 가장 열심히 싸워야 될 1번이
황교안이고 2번이 나경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싸웁니까? 자, 유승민과 힘을 합치자는데 유승민이 몇 년 전에 대선에 약간의 개혁 보수인 양 표방했지. 그리고 대선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유승민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당의 대표도 물러나고, 예?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래, 한 거라고는, 자, 만설수하고 그 대선 끝나고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뒤에 물러나 있었잖아요. 살살 강연이나 달리고요.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자, 대선 때나 그런 이야기하고 대선이 없으면 그냥 빠져있고 유승민이 개혁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 이미지 정치하는 거예요. 한 번씩 나타나서 그런 말해서 이미지 쌓고 박하고 맞서서 이미지 쌓고 그 다음에 실제 행동은 옮기지 않고 자신의 삶은 상류층이고 황교안, 나경원이 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개혁 보수가 아니라 그냥 보수로서 이미지만 쌓고 있지만은요. 자, 그런데 왜 서민 대중들이 맹목적으로 그들에게 박수를 치고 힘을 합쳐서 문을 꺾는다? 힘을 합치면 유승민이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조원진이하고 황교안이하고 나경원이하고 이걸 합친다고 문이 쫓아내집니까? 아니지요. 문을 쫓아내는 본질은 뭐겠습니까? 지금 나온 숱한 의혹과 문제만으로도 제대로 싸웠으면 문이 쫓기 나갈 만한 건수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쌓였을 겁니다. 안 싸웠잖아요. 문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문은 내 죽을 때까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넣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이하고 윤석열이를 세워서 손 좀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지금까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싸우나 마나 선구가 빠네요. 그래놓고는 허구한 날 무슨 보수 대동단결 단합 이야기를 합니까? 싸우지 않고요. 비전과 가치도 제시하고 그걸 실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저 주워 먹고 싶고 국민에 대한 감성적 공감대도 없는 사람들을 왜 떠받들어야 됩니까? 저보고요 무슨 단합을 했지 니는 맨날 분열주의자다. 저는 지금은 단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철저하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집어넣어서 지금 한국당 발표요. 경제 발표 어제 내가 대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합니다. 정경련한테 갖다 주면 또 만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 놓고도 또 저짓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경련 운운해서 난리가 나놓고도요.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건 보수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의 앞잡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어디서 정말 참 보수는 이런 거다. 그리고 보수는 서민들의 대중다수의 삶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기반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서민 파퓰리즘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 게 서민 파퓰리즘 15조다. 이런 걸 가지고 밀고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 하는 집회에 가서 깃발은 들고 그래 다니라 해서 문재인만 쫓아내자. 이거는요 거의 시장 바닥에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요 정말로 서민 대중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싸우지도 않고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를 갖다가 가치를 내걸고 싸우려고 하는 부분도 못 되고 남의 머리들 기득권들 앞잡이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 불러서 만들어봤자 수구 기득권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투쟁을 한들 그 투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투쟁도 안 되고 그런 제대로 된 이 보수의 내용도 안 나오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미 상류 귀족층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삶을 정치판을 떠나서 보면요 상류 귀족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삶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버스 값을 할까요? 라면 값을 할까요? 소주 값을 할까요?
예? 서민의 월세를 알까요? 전세를 알까요? 주거 고통을 알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썩은 보수가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누구든 그걸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거지. 보수 대동단결 퇴출. 웃기고 있네. 퇴출할 수 있으면 너희들 다 모여서 한번 해봐라는 겁니다. 황당한 소리 하면서 대중을 현혹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맨날 까기만 하고 뭘 하죠? 대안 냈잖아요. 서민 파퓰리즘 15조. 모여서 이런 걸 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뱃을 근처에 가지 않고 이게 서민들을 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길바닥에서만 살겠습니다.